반갑습니다. 아마 인사드리는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일본에 유학 생활을 하러 와 있고요. 지금 입국한 지 5일째입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로는 4일 차입니다. 제가 일본에 오면서 준비해야 했던 서류들이나 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보도 잘 없고 챙길 게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같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자세하게 뭔가 설명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조금 길긴 한데 그만큼 자세히 적어놨고요. 따로 댓글에 타임라인 같은 거 만들어 둘 테니까 필요한 부분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출국 준비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출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PCR 검사 음성 확인서입니다. 반드시 PCR 검사로 진행을 해야 하고요. 일본에서 인정해주는 일본 양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일본 양식으로 해주는 병원이 몇 군데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인천공항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전 비행기여서 공항에서 아침에 그걸 하고 당일에 결과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병원에 찾아가서 했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요, 동대문에 하나, 역삼동에 하나, 성북구에 하나 있거든요. 그 중에 역삼동에 가서 12만 원을 내고 진행을 했고 이메일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병원을 못 찾겠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냥 평균 12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입니다. 이거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가면 간단하게 회원가입하고 금방 발급받을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거 본인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는데 저는 밤 12시 새벽 1시에 했더니 은행 업무가 좀 쉬는 시간이었는지 이 금융인증서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1시간 정도 하다가 정말 힘들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은 낮에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국문 발급이 있고 영문 발급이 있는데 우리는 영문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서약서입니다. 서약서는 비행기에서도 나눠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 작성을 해가고 비행기에서 영문으로 받아서 하나 더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내용은요. 뭐 여권 정보라던가 그런 거 말고 이제 호텔 주소랑 일본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거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계속 필요하니까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자격 외 활동 허가서입니다. 이거는 뭐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알바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작성을 해주세요. 나중에 일본 생활을 하다가 제출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구청에 가서 직접 제출해야 되고 좀 번거롭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작성해 가셔서 입국 심사할 때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리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설치해야 하는 어플이 두 가지나 있죠. MySOS 어플이랑 코코아 이렇게 두 가지 어플이 있는데요. 사실 코코아 어플은 아직까지 제가 여기 오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항에서 설치된 것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 실행이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한국에서 이 어플이 열리지 않아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뭐 그냥 원래 좀 오류도 많은 어플이라고 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MySOS 어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어플의 기능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입국 때 필요한 서류들을 다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다 입력해서 입국 심사 시간을 줄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격리 중에 계속 본인 위치를 확인하는데 필요합니다. 일단 이 어플은요. 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QR코드를 발급해주거든요. 처음에는 이 어플이 빨강색인데 여기서 요구하는 정보를 전부 입력하고 나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여기에는 이름이나 여권 정보, 항공권 정보,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호텔의 주소, 음성 확인서, 백신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확인서랑 백신 증명서는 뭐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핸드폰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는데도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유심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스마트를 이용해서 일본의 유심을 구입해서 갔습니다. 한 달에 3,000엔 정도였고, 지불 방법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한국 계좌에서 자동 이체, 전용 계좌 만들기, 일본에서 무통장 입금이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 계좌에서 이체로 선택을 했고, 이게 대신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일본에 도착해서 유심칩을 바꿔 끼기만 하면 돼서 정말 간단하고요. 특별히 오래 걸리지도 않고 카톡으로 상담하면 빠르게 진행해 주시니까 추천드릴게요. 아예 전화 문자 다 안 되게 하는 게 있고, 문자를 받는 것만 가능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 5,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저는 이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일본에 있는 동안도 뭐 내가 한국 쇼핑몰에서 쇼핑을 한다거나 한국의 어떤 사이트에서 필요한 게 있다거나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본인 인증을 전화번호 문자로 정말 많이 받죠.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월 5,000원을 내면서 문자 수신만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꼭 챙기셨으면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도장입니다. 도장은 한자도 되고 영문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차피 한국인들 대부분이 영문으로 이름을 쓰려면 스펠이 너무 길어져서 그 작은 도장 칸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뽑았고, 다들 한자로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의 한자가 조금 특이해서 도장을 팔러 갔더니 이 한자는 안 돼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자가 그냥 대한민국 주민등록에 있는 꼭 그 한자여야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달라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뭐 집 계약할 때나 쓰고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부분은 알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 당연히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 마스크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음성 확인서랑 백신 증명서입니다. 이거는 종이로 출력해서 꼭 챙겨주세요. 다섯 번째로 호텔 주소와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전화번호입니다. 호텔 주소는 비행기에 타서 작성하는 서류에도 계속 필요하니까 그냥 메모를 따로 하시거나 뭐 핸드폰에 캡처를 하시거나 아무튼 꼭 알아두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돼지코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온계. 일본에서 뭐 입국할 때 체온계를 챙겨달라고 해서 저도 챙겼는데요. 사실 꼭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냥 챙기라고 하니까 챙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공항에 가면 계속 어플을 실행해서 QR코드를 보여드리고 그냥 핸드폰을 사용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들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배터리가 금방 닳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핸드폰이 꺼져서 어플 실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입국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너무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챙겨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짐 챙길 때 아무래도 컵라면을 많이들 챙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일본에 와보니까 패밀리마트에 신라면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뭐 안 먹어봐서 한국의 신라면과 맛이 다른지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컵라면을 챙기신다면 다른 종류를 챙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한국 공항에서의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항에 가면 체크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인 기계에서 셀프 체크인을 했는데 그냥 어렵지 않아요. 대한항공 어플과 여권만 있으면 한 5분 안에 가능하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체크인을 마치면 수화물을 맡깁니다. 이제 여기서 짐을 맡길 때 한국 공항에서 한국인 직원분이 PCR 확인서, 백신 증명서, 그리고 어플 설치 여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 미리 챙겨주시고요. 이제 수화물 맡기고 나면 이제 들어갑니다. 가면 뭐 면세점도 있고요. 그냥 시간 되면 탑승 게이트에서 대기하다가 탑승하시면 됩니다. 딱히 특별할 게 없어요. 그리고 기내식 줍니다. 다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기내식을 안 줄 줄 알았는데 주시더라고요.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마스크 벗고 기내식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면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서류를 나눠주는데 첫 번째, 서약서입니다. 이 서약서는 앞서 우리가 말한 서약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또 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리 준비 못하신 분들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관신고서입니다. 뭐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뭐 갖고 타면 안 될 물품을 갖고 탔는지, 뭐 그런 것들 물어보는데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면세품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없음 이렇게 체크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입국 확인서인데요. 입국 신고서. 이거는 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근데 앞면에는 그냥 영어로 이름, 생년월일, 살고 있는 국가와 도시, 뭐 코리아, 서울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요. 도항 목적, 비즈니스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유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가시는 분들은 관광은 아니겠죠? 그리고 항공편명을 쓰라고 합니다. 뭐 K2703 이런 거 있죠? 그냥 그 티켓에 보면 써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 체류 기간,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일본에서 체류할 주소를 적으라고 해요. 이거 내 주소 모르는데 하시면 안 되고 격리하게 될 호텔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텔의 주소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자꾸 물어봐요.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따로 메모를 하던가 해서 챙겨주세요. 그리고 뒷면에 넘어가면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전에 너 일본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퇴출당한 적 있니?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전과가 있진 않니?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 물품을 갖고 왔니?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다들 해당 사항 없으시겠죠? 그러면 한국에서의 절차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세 번째, 일본 공항에서의 절차 알려드릴게요. 다들 이거 많이들 궁금하고 걱정되실 텐데 제가 그냥 기억을 좀 더듬어서 작성을 해봤으니까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사실 저도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려서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마이 SOS 어플에서 QR코드를 발급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눕니다. 그냥 들어가는 줄이 아예 달라요. 정말 소요 시간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2시간까지 3시간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 어플은 꼭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QR코드를 보여줍니다. 어플에서 발급받은 QR코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항공권이랑 여권 이런 서류들 간단히 체크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공항 직원분이 1대1로 붙어서 이 어플의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일본어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처음에 물어봐요. 일본어가 편하니 영어가 편하니 하고 그리고 뭐 둘 다 안 된다고 해도 그냥 핸드폰 같이 이렇게 넘겨보면서 천천히 알려주시니까 딱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용법 설명해 주시고요. 알림을 켜놓는지 같이 확인을 해주세요. 이 어플에 알림이 꺼져 있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 수신에 동의하기, 알림 켜놓기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십니다. 뭐 영어 설명도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명 내용 혹시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알아듣기 힘드실까봐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면 일단 호텔에 가면 이 어플에 들어가서 내가 호텔에 왔다라고 체크인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알림이 와요. 어플에서 지금 어디 계신지 I'm here를 눌러주세요 라고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어플 실행에서 I'm here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통화가 옵니다. 영상통화가 오면 얼굴과 배경이 보이도록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영상통화를 받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뭐 AI가 영상통화가 오기도 하고 사람이 오기도 한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AI의 전화만 3번 받아봤고요. 사람의 전화는 받지 못했습니다. 뭐 사람이 전화를 하면 열 나는 곳 없으세요? 몸은 어떠세요? 이런 거 물어본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없고 AI랑 전화를 하면 그냥 아무 말 할 필요 없이 30초간 얼굴만 보여주다가 끊으라고 하면 끊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리고 매일 밤 12시마다 건강 설문조사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언제 하시든 상관없는데 매일매일 해달라고 하고요. 이거 들어가면 그냥 한국어로 물어봐요. 열 나는지, 뭐 아프진 않은지, 아니면 뭐 함께 온 가족 중에 열 난 사람 없는지 그냥 이런 거 2가지 정도만 물어보니까 딱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원분한테 1대1로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세 번째,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침을 뱉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가면은 여권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 그 스티커에 대충 뭐 바코드 있고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 맨 마지막에 네 자리 숫자가 자기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서 뭐 여기 이렇게 용기에 여기 밑에 선까지 침을 뱉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 음료나 뭐 식사, 음식물 이런 거 섭취한 게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어차피 다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먹을 틈도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물 같은 거, 뭐 음료수 같은 거 마시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여권 뒤 스티커 마지막 숫자 4자리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침 다 뱉고 나면 네 번째, 또 어딘가에 끌려가서 QR코드랑 여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봐요. 그냥 QR코드 보여주면 거기에 이미 나에 대한 정보가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뭐 너 비행기 이거 타고 왔는데 맞니? 뭐 백신 다 맞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 거 대충 물어보면 그냥 맞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몇 번으로 가세요? 뭐 4번 창구로 가세요? 7번 창구로 가세요? 이런 거 일본어로 말을 해주시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냥 영어로 다시 말해달라고 하면 영어로도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여기부터가 기다림의 시작이에요. 아까 침 뱉었던 코로나 검사, 이걸 아마 순서대로 검사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A 구역에 가서 앉아 계세요, 뭐 C 구역에 가서 앉아 계세요 이런 거 있고요. 그냥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앉아서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방송으로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뭐 271번, 272번, 273번 뭐 이렇게 부르면서 어디로 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방송에서 내 번호가 호명되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방송은 일본어로 한 번, 영어로 한 번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심하시고요. 근데 앉아서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방 내려놓고 이때 화장실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좀 잘 이겨낸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주시고요. 일본어로도 영어로도 날 부르는 내 번호를 듣지 못했다 뭐 이런 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어차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번호, 내 뒷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내 앞사람 뒷사람이 간다 하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시면 이렇게 생긴 빨간 종이를 줘요. 이 종이를 주면 그냥 종이 들고 계속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뭐 도장 찍어주고 확인해주고 그런 거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입국 심사인데요. 뭐 지문이랑 얼굴을 등록을 해요. 대충 여권 보여주고 이거 확인받은 거 보여주고 이렇게 생긴 종이도 주거든요. 여기에도 뭐 그냥 하나씩 종이 들고 다니면 알아서 다 체크해 주십니다. 이런 거 종이 받은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 등록하고 지문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 등록증 같은 걸 받아요. 그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제출하실 분들은 여기서 물어보시니까 그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을 뭐 그냥 이렇게 생긴 걸 받는데 여기에 이렇게 뒷면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라는 허가 도장 같은 거예요. 여기서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제출하시면 이렇게 뒷면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한층 내려가서 짐을 찾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짐을 찾으면 짐들이 나오는 걸 그냥 멀뚱멀뚱 서서 기다리고 내 가방이 나왔나 언제 나오나 보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미 가방들은 다 나와서 예쁘게 줄 서서 있으니까 그냥 자기 가방 찾으시면 됩니다. 짐 찾고 나면 이제 드디어 끝이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창구에 가서 그냥 대충 내 정보 보고 물어봅니다. 여기 일본에는 뭐 하러 왔어요? 물어보면 뭐 일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그냥 이런 거 간단히 대답하고 그냥 정말 간단한 질문밖에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답해 주시면 드디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항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에 나오면 공항 내에서 뭐 편의점이나 화장실 같은 거 이용 가능하고요. 공항에 있는 편의점은 로손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은 공항에 마리오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그 마리오 그림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층만 지하로 내려가시면
거기에 로손 편의점이 곧장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호텔입니다. 호텔은 체크인은 그냥 프론트에 가셔서 격리하러 왔는데요 하고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직원분들 영어 가능하신 분들도 많고 다 친절하니까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안내사항 듣고 뭐 마스크 쓰고 다녀주세요, 방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호텔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듣고 체크아웃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을 시켜줍니다. 당연히 그 당일날은 빼고 그 다음날부터 7일입니다. 이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그 7일까지 격리를 하니까 그날 밤에 퇴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오전에 체크아웃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주쿠에 있는 워싱턴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요. 여기 그냥 격리하기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격리는 이제 호텔마다 다르니까 자기가 격리하는 호텔의 홈페이지에 가보거나 메일을 써서 문의를 하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묵고 있는 워싱턴 호텔 같은 경우에 일단 밥은요, 1층 편의점이 있어요. 1층에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있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사 먹는 시스템이에요. 상품권은 한 장에 한국 돈으로 5,000원짜리로 30장을 주셨고요. 물 같은 것도 없어서 따로 편의점에서 사 먹어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1층 편의점까지는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잡지라든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꼭 음식만 사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유심칩 뺄 때 필요해서 5핀을 구매했는데 그것도 음식이 아니지만 쿠폰으로 구매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잡지 이런 거 아니면 다 사용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요. 5,000원에 맞춰서 사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4,500원, 4,300원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가면 편의점 직원분들이 이제 100원짜리 과자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거스름돈 못 받는데 돈 남기기 아깝지 않냐? 이거라도 사면 어떠냐 하고 작은 과자나 초콜릿들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부분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체크아웃 날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쿠폰 상단에 날짜가 쓰여 있어요. 그 유효 기간이 쓰여 있어요. 체크아웃 이후에는 못 쓰고 밖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서는 못 씁니다. 제가 묵고 있는 이 호텔에 있는 편의점에는 신라면과 소주가 있었습니다. 뭐 한국 음식 그거 2가지 있었고요. 종류도 많고 도시락이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이 되게 다양한 시간대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뭐 갔는데 도시락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일본의 격리가 뭐 그렇게 엄격하진 않죠. 그리고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는 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직원분이 제 방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룸 청소도 안 해줍니다. 청소 안 해주니까 방을 깨끗하게 써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샤워 수건이라던가 샤워 가운, 뭐 일회용 어메니티 있죠? 칫솔, 치약, 종이컵, 뭐 샤워 타올, 아니면 베드시트, 룸 슬리퍼, 이런 것들 룸 청소 안 해주면 어떻게 쓰나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층 중앙 엘리베이터 옆에 엄청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알아서 하나씩 갖고 가서 사용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휴지, 냅킨 이런 것들도 다 써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다 쓴 수건이라던가 버려야 하는 쓰레기, 이런 것들은 정해진 시간대가 있어요. 이건 호텔에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 사이에 문 앞에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뭐 다 쓴 수건을 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내놔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놓으면 다 수거를 해주십니다. 뭐 쓰레기는 그냥 대충 일반 쓰레기랑 뭐 플라스틱 캔, 유리병 이 정도만 분리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뭐 종이 쓰레기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분리수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호텔에는 어메니티로 샴푸, 린스, 바디워시 그리고 그냥 종합 비누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전부 다 굉장히 대용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해서 여행용으로 한 2, 3일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쓰는 것처럼 되게 큰 대용량으로 있었고 그 부분이 되게 편리했고요. 이거는 다들 호텔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욕조가 있습니다. 일본 호텔은 아무리 작아도 욕조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기포트, 드라이기, TV, 냉장고 등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본인이 묵어야 하는 호텔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다. 다들 코로나 시국에 입국하느라 챙겨야 할 거, 준비해야 할 거 너무 많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제가 겪었던 일들 그냥 자세하게 기억 더듬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히 와주세요. 그러면 안녕!